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제도 개혁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형법의 신설, 즉 공소시효가 없는 정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 정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훗날 그가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아니면 그룹 회장이 되어 있다 해도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단의 제도 개선이 없다면 판사, 검사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항상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악행으로 출세를 거듭하고 재산을 모아 사회 지도층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당시 악행에 대해선 후회나 반성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또한 대한민국이다. 물론 한국에는 위증죄, 무고죄 등 일부 정의 왜곡 범죄가 형법에 나와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이해관계에 의하여 제시된 증거에 눈을 감거나 증거를 조작해도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도 할 수 없다. 그 유명한 BBK 사건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명박 자신이 광운도, 강연에서 스스로 BBK가 자신의 회사라고 밝히는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며 눈을 감아버린 검사는 그 공로로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렸다. 2주 앞두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또한 2013년 국정원은 탈북자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건과 증거를 조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허위의 증거임을 알면서도 국정원의 주장을 돕기 위하여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들은 징역 4년에서 벌금 700만 원까지 처벌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나 이를 지휘한 고위급 인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간첩 조작 사건을 박근혜 집권 당시인 2013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박정희 시절 학생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국가훈장을 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영향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BBK 사건이나 유우성 사건은 국민들을 기소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자들이나 이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들이 마음먹고 작심한다면 이토록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할 경우 호주와 같은 강력한 정의 왜곡 범죄로 기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의 정의 왜곡 범죄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2009년도에 연방법원의 판사였던 마커스 아인필드 판사가 가석방 없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사는 과속으로 벌금 75불을 받았는데 벌점 때문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벌점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아인필드 판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테레사 브렌나란 미국 여성이 알고 봤더니 수년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밝혀져 정의 왜곡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 아인필드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테레사 브렌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까지 추가되었다. 만일 한국에도 호주와 같은 공소시효 없는 정의 왜곡 범죄가 신설이 된다면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 현 권력자의 구미에 맞게 정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공정하다 못해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위층의 범죄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한국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